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색채의 14주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고생들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번 주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하시면 디지털 색채의 1 시간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14주차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색채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색채 관리의 정의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색채 관리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색채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 색채 계획에 관한 정의, 그리고 그 내용, 왜 색채 계획이 필요한지, 그리고 색채 계획 과정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해봤습니다. 또 색채와 소재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본격적으로 이제 색채 관리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으로서 색채와 소재, 색소, 도료, 안료, 염료, 색료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측색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측색이 무엇인지, 측색기의 종류, 분광식 측색기와 필터식 측색기가 있다. 분광식은 그야말로 파장 중에서, 가시광선 그 파장 중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그 색이 어떤 파장대의 색인가 라는 것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 분광식 측색기가 되겠고요. 필터식은 그렇죠, 삼자극치 수광이라고 볼 수 있는 RGB 같은 세 가지 색이나 아니면 LAB 같은 그러한 색상들의 영역을 다양한 여러 가지 색상, 기준이 되는 색상을 필터링 해내는 거죠. 그렇게 필터링을 해내서 어떤 색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터식 측색기가 되겠습니다. 측색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측색 데이터의 종류, 표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색채 오차 판독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배운 것 중에서 생략하고 학습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색채 표기 방식 부분입니다. 색채 표기 방식, 저희가 이제 색채계를 할 때 이 색채가 혼색계냐 현색계냐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죠. 혼색계, 컬러 믹스처 시스템, 그야말로 어떤 컬러들이 섞여 있느냐 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혼색계 색채 표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떠한 색들이 섞여서 이 색이 구현되느냐 라는 것을 분석해내는 것이 이제 혼색계가 되겠고요. 혼색계, 영어로 보면 appearance 돼 있죠. color appearance syste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컬러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appearance, 나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지느냐, 컬러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느냐 이것이죠. appearance, 나타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색깔이 보여지느냐, 나타나느냐, 한마디로 감각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한 물체색의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색계 그러면은 CI의 XYG, LAB 이런 것들이 이제 혼색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색계는 어떤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색채계로 따진다면 그렇죠. 먼셀의 색채 같은 것이 바로 현색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색상이고 명도가 어떻고 채도가 어떻다, 어떻게 보여진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현색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충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색채 혼합계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조색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색채 혼합계 보시면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혼색계나 색채계는 앞에 컬러자가 붙어 있습니다. 혼색계는 컬러 믹스처 시스템, 현색계는 컬러 어피어런스 시스템. 그런데 세 번째 색채 혼합계 같은 경우에는 컬러런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컬러런트 믹스처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죠. 혼색계랑 비슷한 것 같은데 혼색계는 그냥 컬러입니다. 그런데 색채 혼색계에서는 컬러, 단순히 컬러, 색이 아니라 컬러런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색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을 만들어내는 재료, 여러 가지 색상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색, 원래 재료가 되는 색, 이걸 이제 컬러런트라고 좀 협의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어떠한 기준이 되는 몇 가지 색을 통해서 색을 구현해내는 시스템, 컬러런트 믹스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측색을 통해서 어떤 색을 분석해내고 그 색을 컬러런트로 활용되어지는 색의 원재료가 되는 그러한 그 원색 계열의 도료를 이용을 해서 색을 구현해내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색채 혼색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된 글에는 색채 처방과 실현된 색의 대응체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채 처방이란 뭘까요? 이러이러한 색으로 도색을 해라, 아니면 이러이러한 색을 구현해서 도포를 해라, 아니면은 이러이러한 컬러로 사출을 해라, 사출을 이러이러한 컬러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색채 처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지시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색을 구현해내는 그런 것을 이제 조색이라고 할 수 있게 있는데, 기준색의 측색을 통한 색료의 혼색,
조색하는 체계가 바로 색채 혼색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 보는 혼색계가 어떤 색이나 어떤 광원색들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그 주된 그 내용이라고 본다 하면 현색계는 어떻게 보여지는가, 어떤 색으로, 어떤 형식으로 보여지는가, 그것이 바로 현색계라고 볼 수 있겠고, 색채 혼합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색료, 어떠한 컬러 런트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색채 혼합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색색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나중에 조색에도 영향을 미치는 색의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광원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4주 마지막 주의 첫 번째 교시 목표는요, 학습 목표는 광원에 대한 이해. 광원 중에서도 표준 광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한 광원, 표준 광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 다음에 색 온도에 관한 내용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원. 광원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빛을 내는 물체 또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물질이 광원입니다. 광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자연광원,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인공광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광원의 가장 대표적인 것, 태양광선이 되겠죠. 태양광선. 모든 영역의 파장이 골고루 물체에 분광되어지죠. 그래서 물체의 색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태양광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백열등은 어떤가요? 백열등에서 찍은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붉으스레하죠? 약간 주황색 빛이 도는 것 같습니다. 장파장 계열의 빛이 물체에 발출되어서 물체에 붉은색 기미가 보이는 것이 백열등이 되겠고요. 형광등 밑에서 찍은 사진은 어떤가요? 약간 푸르스름하죠. 녹색기가 돕니다. 단파장 계열의 빛을 물체에 방출해서 물체에 푸른색이 가미되어 보입니다. 레이저는 어떤가요? 한 가지 파장의 빛을 생성해서 특정한 색깔로 보이는 것이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광원 중에서도 표준 광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스탠다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스탠다드를 왜 만드는 걸까요? 기준을 왜 만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뭔가 규격화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표준을 정하는 것이죠.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곧 어떤 규격으로서 활용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화된 광원에 맞춰서 측색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표준 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색을 위해 표준으로 지정한 광원이 표준 광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왜 표준 광원이 필요하느냐?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같은 색이라 할지라도 광원에 따라서 그리고 관측자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보일 수 있죠. 그러므로 색을 측정할 때는 광원이 동일해야 되고 관측자가 동일해야 되고 또 측정 방식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준광과 같은 동일한 어떤 스탠다드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표준광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CIE 국제조명위원회죠. 여기서 규정한 표준광으로는 A, C, D, F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D65광원이 주로 색채 계산용으로 사용된다. 이 정도는 숙지하고 계시겠죠. D65광원. 자, 한번 넘어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준광원에는 A, B, C, D, F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색 온도가 낮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낮은 곳에서부터 A, B, 그리고 C가 이 근방에 있고 D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A, B, C, D 올라가면서 색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형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원 A를 봅시다. 광원 A 2856 켈빈 절대온도죠. K 완전 복사체의 빛으로서 백열등이나 텅스텐 램프와 같은 약간 좀 불그스레한 그런 광원, 그것이 이제 표준광원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원 B가 있습니다. 태양광의 직사광선과 유사한 약간 놀이끼리 하겠죠. 그리고 광원 C 6740K인데 흐린 날과 같은 그런 광원이 되겠고요. 광원 D, 표준광원 D65를
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광원 F는 형광등의 색온도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F1에서부터 F11까지 이 F의 광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F2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이고 F11 같은 경우에는 3파장 형광 램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원에 따라서 물체의 색이 달라지죠. 이런 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연색성이라고 합니다. 광원에 따라서 물체의 색이 달라지는 효과, 연색성이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공 광원이 있는데 인공 광원이 얼마나 기존 광원과 유사하게 물체의 색을 보여주는가 하는 그런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수가 바로 연색 지수가 되겠습니다. 광원에 따라서 물체의 색이 달라지는 효과는 연색성이고요. 인공 광원을 기존되는 광원과 유사하게 얼마만큼 기존 광원과 유사하게 보여지는가 하는 것을 측정한 지수가 연색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준 광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기준 광원은 흑채를 기준으로 한 3000K 그리고 주광, 낮의 햇빛 있죠. 낮 햇빛을 기준으로 한 6000 정도의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연색지수는 100에 가까울수록 기준광원에 가깝고 색이 고루 보인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색의 온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앞서도 표준 광원의 색 온도가 각자 부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색 온도라는 것은 또 흑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흑채는 이상적인 물질이죠. 이상적인 물질로서 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물체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그렇죠. 온도가 오르게 됩니다. 이 온도를 측정한 것이 바로 색 온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 온도가 점차 오르면서 붉은색, 오렌지색, 노란색, 흰색, 파란색의 순서로 변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색 온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색 온도가 1500, 2000, 2500 쭉 해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색이 어떻게 변하나요? 붉은색으로부터 하얀색으로 갔다가 파란색 단파장 계열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각각의 색 온도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광원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600K에서 2300K는 백열 정등이 해당되겠고요. 2500에서 3000까지는 가정용 톡스텍 램프, 3500에서 4500까지는 형광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또 4000에서 4500 정도는 아침이나 저녁에 야외, 그리고 6500에서 6800은 흐린 날 정도의 그런 색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백열등과 같이 뜨거워져서 빛을 내는 열 광원은 흑채의 색 온도로 구분을 하게 되겠고요. 열광원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열광원이 아닌 경우 뭘 한다 그랬죠? 예, 상관색 온도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 온도 여기 여러 가지 또 이제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떤 그 광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하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앞장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페이지는 색 온도가 이렇게 변하면 어느 정도의 광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하시라고 이미지를 첨부를 해봤고요. 이제 조명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조명 방식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직접 조명이 있습니다. 직접 조명. 직접 조명은 그야말로 직접 조명을 투사하는 것, 비추는 것이 바로 이제 직접 조명이죠. 광원에서부터 빛이 대부분이 이제 90에서 100% 되겠죠. 작업되어지는 면에 직접 비춰주는 그런 조명 방식이 직접 조명 방식이다. 직접 비춰주는 조명 방식, 직접 조명 되겠고요. 조명률 굉장히 좋겠죠. 어디 반사되거나 아니면 투과돼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광원을 직접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눈이 좀 부시겠죠. 눈이 좀 부시고, 그리고 균일한 조도를 얻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직접 내리쬐 수 있는 조명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넓은 면적의 균일한 조도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림자가 물체에 직접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물체의 그림자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접 조명은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빛을 물체에 직접 투사하는 게 아니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벽이나 천장에 비추어서 간접적으로 그 반사되는 빛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이 바로 간접 조명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의 대부분을 어디에 투사하나요? 천장이나 벽에 투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사되는 광선을 활용하는 것이 간접 조명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은 어떨까요? 직접 조명에 비해서 간접 조명은 그렇죠. 조도가 비교적 직접 조명보다는 균일하겠죠. 한마디로 방바닥, 대상이 되는 그러한 공간을 고르게 비출 수 있고, 그리고 빛이 물체에 가려도 그림자가 강하게 생기지 않겠죠. 간접 조명이기 때문에 빛이 부드러울 겁니다. 그리고 직접 빛을 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부심이 적고, 눈부심이 적은 만큼, 그리고 또 빛이 직접 쬐지 않고 간접적으로 비춰지는 만큼 온화한 느낌이 들 것이다. 빛이 부드럽고 눈부심이 적고 온화한 느낌이 든다. 이것이 바로 간접 조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조명, 간접 조명을 배웠는데, 그렇다면 살짝 직접 조명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빛을 가지고 또 간접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대부분을 간접으로, 간접 조명을 활용하고 그 빛의 일부는 직접 물체에 투사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조명을 벽이나 천장에 투사를 시키지만 일부분을 직접 물체나 대상물에 투사하는, 공간에 투사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반간접 조명이 되겠습니다. 반간접 조명. 그래서 90%에서 60% 정도는 간접 조명인 거죠. 그리고 10 내지 40% 정도는 직접인 겁니다. 직접 조명. 그래서 반간접 조명은, 간접 조명은 간접 조명인데 약간은 직접 쓰는. 그래서 반만 간접 조명이다. 간접 조명이 주가 되긴 하지만 직접 조명도 있다라는 것인데 반간접 조명이 되겠고요. 반대로 직접 조명을 많이 쓰는데 일부를 간접 조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명 방식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반직접 조명입니다. 반직접 조명. 반간접 조명과 반대가 되는 조명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90% 내지 60%는 직접 조명으로 활용하고 그 중에 일부만 예를 들어 40에서 10% 정도만 간접 조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반직접 조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전반 확산 조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명을 직접 쪼이긴 쪼이는데 이것을 빛 그대로 쏘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빛이 확산되는 그런 덮개 같은 것을 앞에 놓이게 함으로써 빛이 직진하지 않고 간접 조명처럼 확산되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전반 확산 조명이 되겠습니다. 간접 조명과 직접 조명의 중간 방식이 되겠죠. 확산성 덮개를 사용하여 빛이 확산되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전반 확산 조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색채와 조명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광원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표준 광원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표준 광원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연색성, 연색지수, 기준 광원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연색성이 무엇이었나요? 기억나시나요? 연색성? 기억나셔야 하는데 금방 또 기억이 안 나죠. 연색성은 무언가요? 광원에 따라서 물체의 색이 달라지는 그런 성질을 연색성이라고 했었죠. 광원에 따라서 물체의 색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런 광원에 따라 물체의 색이 달라지는 그런 효과, 그런 성질을 연색성이라고 했었고요. 연색지수는 뭐였나요? 인공 광원이 기준 광원과 얼마나 유사하게 물체의 색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이제 연색지수가 됐었죠. 그래서 이 연색지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기준 광원이 됐었고요. 기준 광원, 어떤 것이 있었나요? 300K. 그렇죠. 흑채를 기준으로 한 300K. 그리고 주광, 낮의 햇빛을 기준으로 한
6000K 두 가지가 기준광원으로 있었죠. 그래서 이 연색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기준광원과 유사하다. 그리고 기준광원과 유사하니까 골고루 색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이 연색지수였죠. 자, 색온도 살펴봤었고요. 색온도는 그렇죠. 색온도가 낮으면 장파장이었다가 중간에 흰색 거쳐서 높아지면 단파장, 파란색 계열로 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었죠. 그리고 조명 방식, 5가지 조명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엔 조색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